110페이지에 건폐율이 있지요. 이런 개념들 외워야 되거든. 건폐율을 보세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110페이지입니다요. 건축 면적 동그라미 하세요.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자,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그럼요. 용어가 자꾸 익숙해야죠.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건폐율이 뭐냐 나오면 그렇죠? 건폐율이란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곱하기 100을 해줘요. 그 밑에 공식을 보면 그러죠? 왜 곱하기 100을 하냐? 보기 싫어서. 쉽게 말하면 봐요. 대지가 100평인데 건축 면적은 70평만 지어라. 100분의 70, 0.7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해서 70%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보기 좋으라고 허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건폐율이 평면적 크기를 규제해요. 건폐율이 50%다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커도 50평보다 큰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니. 건폐율이 90%라는 얘기는 100평의 땅에 90평짜리까지 지을 수도 있다니.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 면적은 더 큰 걸 지으니까 토지 용도가 높겠지. 그 대신에 반대로 반사적으로 과밀화가 초래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해를 하고 해야 개론에서 1차 시험 학교에서 작년에 학교론 공법 5개 갖고 나왔잖아요. 나온다, 써먹는다니까요. 그러면 봐봐요. 이 건폐율 제도는 평면적 크기를 규제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평면적으로 40%, 20%, 80%, 90%. 국가의 의지가 과밀화를 초래하더라도 토지 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 그럼 건폐율이 높은 용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과밀화되면 안 돼. 건물 지으면 안 돼. 건폐율이 낮은 용도. 용도 지역으로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보전 녹지로 묶인 땅이라도 중심 상업으로 용도 변경하면 자동으로 90%가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용도가 바뀌는 순간 기준은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데 땅 가진 사람은 서울시에서 상업적으로 바꿔주는 순간 반사적으로 땅값 엄청 뛰겠죠. 난리 나죠. 이때는 저런 땅 가지고 있으면 이거 뭐 밤낮 잠 안 자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할 거 아니야. 안 그러겠어요? 땅이 2억짜리가 100억이 됐어요. 밥 먹어 안 먹어? 안 먹지요. 안 먹어도 안 굶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 가끔 뉴스 보면 새해를 맞이해서 뭐 바다에서 수영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요. 부자가 안 부자가요? 안 부자들 가면 얼어 죽어버려요. 주머니에 돈 없는 사람 여름에도 추워 안 추워? 춥다니까. 부자들은 겨울에 추워요? 안 추워요. 뭐들로 추워? 수영복 입고 다니 수영복 입고.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안 먹어요. 부자도 안 먹는다니까. 여러분처럼 나처럼 많이 안 먹어. 부자가 안 먹는다니까 여러분. 이슬만 먹어. 차도 구름 타고 다녀요. 구름 타고. 그러면 이 용도적이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건폐율이 평면적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용적률은 입체적 크기를 총량을 제한한. 그럼 이제 2장 또 넘어가서 이거 교과서가 공부하기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 들어가서 115페이지 하단 용적률을 볼게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연면적 동그라미 하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박스가 나오네요. 그러죠? 자, 지금 용적률이라는 걸 또 보니까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연면적의 비율이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왜 곱하기 100을 해주냐? 연면적은 일단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해요. 1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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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평 연면적. 뭐 용적률 구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이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그런 것들은 건축법 시간에 하면 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초기니까. 그럼 용적률이 100%라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면 지을 수 있는 연면적도 100평까지만 지으라는 얘기예요. 100분의 100이니까 1이잖아요. 1, 2 보기 싫잖아. 곱하기 100, 100%. 용적률 200%라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면 연면적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연면적이 대지 2배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용적률 300%면 연면적은 대지의 몇 배? 3배까지 가능하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총량을 크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적자가 위로 벽돌처럼 켜켜하게 삭는다는 개념이에요. 용자가 담는다는 용자고, 이게 그 총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세팅돼서 항상 돌아갑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이 동네 50%고 용적률이 100%다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잖아요? 그럼 최대로 지을 때 50평짜리 몇 층까지 가능하다고? 자,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거든. 연면적 100평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200평으로 200%를 주면 몇 층까지? 4층까지 갈 수 있잖아요. 자, 참고로 가끔 질문을 하거든. 용적률 100%고 건폐율 50%다 그러면 무조건 50평짜리 2층만 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돈 없으면 1층만 지어도 돼요. 돈 없으면 안 지어도 돼요. 건축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죠? 4층짜리 지을 수 있어 없어요? 25평으로 지으면 그죠? 4층도 지을 수? 총량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8층짜리도 지을 수 있잖아요. 12.5평으로. 그래서 12.5평으로 8층 올라갔다. 그러면 6층 넘어가잖아요. 엘리베이터 둬야 돼요. 비상계단 또 둬야 돼. 남는 건 2평이요. 각 층별로. 우리 아들이 45 됐는데 장가를 못 갔네? 근데 8층짜리 빌딩 지으면 장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만나서 내가 저기 8층짜리 빌딩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얼마 살겠냐. 아들 거다, 아들 거. 그럼 혼인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여자가 누가 현장 가서 뭐야, 뭐 요런 걸 칼날 같은 건물 지었네? 확인해요? 8층짜리 목동에 빌딩 있다고만 알지. 그 보통 이름 빌딩 생각할 거 아니야. 혼인해야 안 해? 하지. 했는데 보니까 그 8층 지을 때도 건축비의 150%를 대출 받았고 며느리가 들어가서 대신 일해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극단적인 얘기를 해. 아들 장가 보내려면 요새는 다 빌딩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 참 잘했다니까요. 한 7년만 일해서 부동산 거래지로서 문란시켜가지고 목동 일대에 빌딩 하나 가지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빌딩 가진 건물 주인은 일을 할까 안 할까요? 자,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다. 일단 참고로 우리 이 건물 1층은 비었는데 식당 하다가 제가 좀 약간 제 자리가 좀 이상한 자리예요. 제가 벌써 몇 망한 놈인지 내가 1층의 임대료가 1200입니다. 일단 그리 알고 이게 6층짜리입니다. 월세가 얼마 나오겠냐고 대충 그러죠? 그럼 이 빌딩 가진 사람은 일을 하러 댕길까 안 댕길까? 안 댕기죠. 며칠에 한 번씩 임차인들 불러다가 안 거 있나 하면 한 달 다 가네. 안 거 있나 하면 월세 이틀 늦었네, 하루 늦었네, 주인에 살리네 하면 한 달 금방 가요. 그게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데 얼마 좋아, 찌릿하고. 매달 갑질 당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로 크기를 규제하는데 이 용적률은 층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총량만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 총량만. 8층이든 16층이든 관계 없습니다. 용적률 기준만 넘지 않으면.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112페이지로 가서 110페이지로 가서 건폐율부터 나오죠. 이제 오른쪽에 밑에부터 오른쪽에 박스 있죠. 박스. 그거를 책을 보고 외우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냥 수업을 하면서 같이 외우는 게 훨씬 편해요. 그 교과서는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주거지역은요. 전용이 50, 일반이 60, 준주거 70. 그럼 봐봐요. 전화번호 하나 567에 9887. 전화번호 하나면 돼요. 왜? 공업은 전부 70이거든. 녹지 전부 20이거든. 뭐가 외울 게 있어요? 그것도 순서 그대로 567, 9887, 777, 222. 도시지역이 제일 엄격한 게 녹지 20%니까 도시 외의 지역은 도시보다 높으면 안 되겠지요. 다 20%예요. 다 20%. 계획관리 인원만 40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용은 전부 50이에요. 일반은 10% 더 60인데 3종 요거 있죠. 3종? 요 놈만 50%예요.
그 대신에 3종 일반은 건축 면적을 줄여서 지으라 했지만 청수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준주가 얼마라고요? 70. 준칠이, 건칠이 이렇게 강아지 2마리 외우듯이 그게 제일 좋아요. 땡칠이. 그래서 준칠이는 초복용, 얘는 말복용으로. 진짜 먹는 게 아니고 개 그런 거 먹지 마. 개는 먹는다는 건 사람 먹는 거 똑같아요. 집에 개 한 마리 키우다 보니까요. 개고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개가 아니야,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식구예요, 식구. 근데 오늘 아침에도 계속 강아지가 나 따라다니는데 어찌 갑자기 좀 짠한 거야. 너는 왜 개로 태어났냐? 말을 좀 해봐라. 5년 동안 살았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개는 또 지 이뻐하는 건 알긴 알아요.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개고기 먹으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3종 일반 몇 프로? 자. 전형일구는 둘 다 50. 일반은 다 60인데 3종만 50. 준주거? 준칠이 9887. 9887. 777. 222. 도시 외에는 나오지도 않아. 아니, 이거 뭘. 자, 전형은 다 50. 일반은 3종만 7은 준칠이하고 건칠이밖에 없다니까. 공업지구 외에서는 준칠이하고 건칠이. 이 개 2마리가 나중에 큰 역할을 해요. 건축법에서 1조건 할 때 나중에. 그 다음에 90%, 80%, 80%, 70%, 777, 222. 그 다음, 일단 111페이지 하단에 또 큰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건폐율 특례 있나요? 야가 일반적 기준이야. 지금 나온 게 특례야. 그럼 시험은 특례하고 일반적 기준은 어디가 자주 나올까요? 일반 특. 평소에 특식을 자주 먹어요? 일반식을 자주 먹어요? 아침에 스테이크 구워 먹고 점심 때 탕수육 먹고. 탕수육은 제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1등이에요, 1등.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인가 탕수육 왜 이런 표정이 뭘 그까짓까 이런 표정인데 처음 탕수육 먹었을 때 그 감동은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이런 걸 먹었나? 어찌 맛있는지. 요새는 그 맛이 안 납니다만은. 그 다음에 저녁은 뷔페로 먹고 그렇게 먹어보세요. 석 달이면 죽어버려요. 너무 영양 과잉이라.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일반식에서. 특식은 85점 정도 맞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희망 가진 사람이나 외우는 거예요. 이거 85점 나와서 뭐 들라고? 그러죠? 나는 여러분 과목별로 80점 넘어서 한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개사법만 그렇게 하시라. 공인중개사 합격. 내가 망고의 진리 얘기했죠. 1차는 민법 잘해야 된다. 2차는 중개사법이다. 중개사법은 양과 난이도에 비교했을 때 85점, 90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2차는 중개사법, 1차는 민법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좀 됐다 그러면 공법 쪽으로 조금 가고 그래야 되는. 공시세법 이런 걸로 당락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잘하셔야 돼요.